대한장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뭔가 네. 조금 자리가 바뀌었죠. 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님이 이제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제부터 대한장 파티의 안방마님이 되겠습니다. MC로서 역할을 할 텐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요즘 육아가 힘들어서 아, 그 왠지 쉽지 않아요. 요즘 육아 때문이죠? 그 18개월이라고 해서 네. 아시죠? 이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818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18개월일 때는 1818 자꾸 이 말이 그렇게 나온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 18개월 때 우리 아들을 기억하면 네. 에너자이저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쉬질 않아요. 진짜 공감해요. 네, 그 18개월 때를 제 기억하면. 눈빛이 잠깐 멘탈이 중간중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고된 육아로 인한 멘탈이 아니 잠깐 얼굴 살이 감소되는 좀 많이 것이다.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사실 쉐딩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좀 빠지게 보여요? 네, 그렇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주제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개막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경기를 봤죠. 우리가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첫 경기를 딱 열어봤더니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더라 라는 베스트 11 개막전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엽기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리그. 네. 저는 지금 유럽의 유명한 리그 가운데 가장 돈을 못 쓰는 리그. 그렇죠. 네, 극과 극. 그렇죠. 비교체험. 그렇지만 뭐 가성비로 승부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니면 돈값하는 선수들이 있고 사실 이적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수가 잘 해낼 것이냐가 모든 팬들의 관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베스트 11에 그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근데 이적료 같은 거를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렇죠. 네, 그냥 활약 여부만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전반기 뭐 후반기 또는 상반기 이렇게 베스트 11 하지만 1라운드는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1라운드 베스트는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리그 먼저 포메이션부터 포메이션은 4-3-2-1 전형입니다. 4-3-2-1. 네. 자, 그러면은 골키퍼 얘기해 주세요. 키퍼는 풀럼의 레노 키퍼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나나 키퍼나 이런 잘한 키퍼도 있는데 네. 오나나 키퍼는 근데 약간 PK 논란도 있었죠. 약간이 아니죠? 네, 좀 PK 많았죠. 논란 네,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레노 키퍼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특히 에버튼 원정에서 네. 19개의 슈팅 중에 에버튼이 9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레노 키퍼가 선방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두쿠레 선수의 슈팅이나 또 무페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 이런 것들을 1대1 상황 또 여러 상황에서 레노 키퍼가 결정적인 슈팅들을 모두 막아내면서 1대0 신승에 아주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키퍼들도 있지만 이번 라운드는 레노 키퍼에게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라리거의 포메이션. 네, 저는 4-4인데 사실상 들어간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4-2-4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위원님의 스타일이 또 나옵니다. 네, 공격 자원이 앞쪽에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면 키퍼. 네, 키퍼는 북마케도니아 국가대표 주전 키퍼고요. 라이오 바이카노의 스톨레 디미트리옙스키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클린쉿은 좀 기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이오가 이라올라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네, 본머스로 본머스 떠났잖아요. 이라올라 감독이 없어도 굉장히 괜찮은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네. 상대가 이제 알메리아였는데 알메리아가 멤버 구성상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나름 이 알메리아가 돈이 좀 있는 팀이에요. 네. 라리가의 그 셀러리 캡에 막혀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질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투자가 좀 있는 팀인데 어쨌든 알메리아전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뒷받침함에 있어서 선방 장면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선방력을 동시에 보여줬던 디미트리옙스키 선수를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서 수비수. 4백 한꺼번에 네. 얘기할까요? 네, 쫙. 4백 특히 왼쪽 수비수가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잘하는 선수들 후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왼쪽에 특히 브라이튼의 에스투피니안 선수.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루턴 타운과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루턴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챔피언십 전력 그대로 지금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네.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팀을 상대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리코 헨리 같은 선수는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3둘 빌드업을 하거나 2-3 빌드업을 하거나 하는 운영인데 이날은 이제 브랜트포드가 너무 수비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그냥 인버티드로 다 올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역습할 때
또 공격으로 브랜트포드가 전환이 될 때 사이드 측면 공간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때 리코 헨리가 그거 부분을 많이 공략했죠. 빠른 스피드로. 이거는 사실 토트넘이 좀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공간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 리코 헨리는 잘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슷한 활약 여부인데 저는 7회를 하겠습니다. 네. 7회. 네, 7회를. 그러니까 한 선수는 상대가 좀 약했다. 또 한 선수는 상대 전술이 좀 뚫기에 용이했다. 그래서 7회이다. 네, 7월 선수를 왼쪽 미드필더로 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백이 기본 밸런스인데요. 거기서 이제 공소유 시에는 한쪽을 이제 비대칭으로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코릴 선수가 왼쪽 수비 4백에 보다가 순식간에 이제 3백이 되고 제임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7회는 이제 왼쪽 미드필더지만 왼쪽 윙백 같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프리시즌부터 계속 마트센을 그 위치에 놓을 때도 그랬고 그 전술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소유 시에는 3백 운영, 기본 베이스는 4백 운영이죠. 그래서 7회 선수 이제 왼쪽 미드필더로 올리는데 그리고 우리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수비할 때는 왼쪽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사사이에 왼쪽 미드필더 수비를 하고 또 조금 공격 윙백, 풀백들이 올라올 때는 측면 코릴까지도 도와줘야 되고 또 공격 가담할 때는 완전 윙어 역할을 또 가서 해줘야 되고 터치라인 플레이를 상당히 어려운 운영인데 공수에서 특히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제임스 선수도 잘했지만 중간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래서 결국은 7월 선수가 이날은 사이드에서 골을 만들어내는데 디사지 선수의 골을 헤딩으로 어시스트도 해줬고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또 키퍼를 제치고 골도 넣긴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것뿐만 아니고 공격적으로도 7월 선수는 매우 좋은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시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첼시 선수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빨리 할게요. 센터백은 사실은 바란, 티아고 실바, 반다이크, 보트만, 또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데르센, 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네요. 다 거기서 거기. 기본을 해준 거예요. 그 선수들 평타를 기본으로 쳐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골 넣은 선수로 가겠습니다. 네, 바란 선수. 결승골을 넣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예, 바란 선수가 있고 또 한 명은 그 지금 언급한 선수들 중에 고민하다가 티아고 실바 갑니다. 네, 티아고 실바, 바란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요. 오른쪽 수비는 여기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네. 토트넘의 에메르송도 잘했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완비사카 가겠습니다. 완비사카? 네, 완비사카가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온도볼 상황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볼 배급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움직임은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으로 움직이거든요. 루크쇼가 많이 올라갈 땐 뒤로 처지고 본인이 올라갈 땐 루크쇼가 좀 뒤로 처져서 허리나 또 측면을 커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조정도 좌우에서 상당히 그 루크쇼와 함께 좌우 그 언밸런스한 조정을 잘해줬고요. 수비할 때도 결정적인 태클 좋은 거 하나 해줬고 네.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후반 교체 투입돼서 중요한 슈팅 다닐 때 아주 큰 블로킹, 불철시키는 블로킹을 해서 그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그런 수비부터 해서 공수에서 지난 시즌부터 아주 전체적으로 다 기량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움직임, 그 다음에 기량, 공수 능력, 수비 능력은 원래 좋은데 공격 능력까지 상당히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붙었고요. 그래서 완비사카는 1라운드에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수비에 지금 맨유 선수를 2명이나 넣었네요. 그만큼 수비가 그러네요. 좀 탄탄한 맨유라고 볼 수 있겠고 라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리가의 저의 4백에는 선발 라인업상으로 보면 풀백 뛴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 그래요? 다 센터백입니다. 선수 교체를 하면서 요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윙백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 선수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인데요.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왼쪽부터 얘기하자면 데이비드 알라바, 레알 마드리드, 호르헤 쿠엔카, 비아레알, 질 쿤데, 바르셀로나,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아틀레티코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전문 측면 수비수는 없지만 뺄 선수가 없어서 이렇게 4명을 구성을 했어요. 일단 알라바 선수나 쿤데 선수는 이날 다른 경기였지만 둘 다 축신 모드였어요. 네. 그래서 알라바 선수 공수 양면에서 역시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줬고 아주 결정적인 또 실점 위기를 막아낸 장면도 있고 벨링엄 선수의 그 멋진 골을 또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가 알라바였거든요. 그래서 공수 양면에서 알라바 선수 빼놓을 수 없고 쿤데 선수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위치가 이제 풀백보다는 센터백인데 바르셀로나가 먼저 퇴장도 당했는데 어쨌든 쿤데 선수가 클래스를 또 증명해 주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밀어붙이는 경기를 이제 쿤데 선수의 빌드업으로부터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는 대한민국에 와서도 아주 유쾌하게 보내고 갔습니다만
아직도 유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틀레티코 첫 경기에서도 뭐 3백에서 센터백 쓸 때나 뭐 윙백 쓸 때나 상당히 유쾌하게 네. 경기를 잘했습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정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또 지켜줄 때 지켜주고 여러 가지로 아주 클래스 높은 플레이, 골에도 관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도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한 선수는 딱 한 명인데요. 비아레알의 20대 초반에 왼발 센터백인 호르헤 쿠엔카 선수. 네. 이 선수는 마드리드 태생으로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지금은 비아레알에 있는 선수입니다만, 비아레알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아직 이적 시장이 종료된 건 아닌데 유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니콜라 잭슨 선수부터 시작해서 추쿠에제 선수 나갔죠. 파우토레스 선수 나갔죠. 그러니까 비아레알을 이제 떠받치는 젊은 스타 선수들을 지금 대거 내보내고, 물론 이제 영입 숫자도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비아레알 팬들은 걱정이 좀 많거든요. 나간 선수들의 퀄리티가 이게 극복이 될까?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파우토레스 자리는 누가 극복할까? 지금 호르헤 쿠엔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만 봤을 때는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호르헤 쿠엔카 선수도 파우 선수처럼 왼터백이거든요. 센터백에서 이제 왼발 쓰는 능력인데, 지난 시즌에 좀 적게 뛰었을 당시에 비해서는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그 비아레알 팬들이 걱정하는 뭐 실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헤딩 골로서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 양면에서 쿠엔카 선수가 보여준 그 첫날 1라운드의 클래스는 이래서 파우토레스를 내보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비아레알 팬들에게는 아마 흡족한 활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팀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엔카 선수는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백들을 4명이나 이렇게 넣은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 측면 수비수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좀 각성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알라바 선수와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는 그냥 뭐 아쉬운 대로 풀백 뛰어도 돼요. 그쵸? 풀백을 뛸 수도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 프리미어리그로 가볼게요. 미드필더 3명, 한 명씩 얘기를 할게요. 네. 한꺼번에 얘기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네. 한 명씩. 첫 번째 선수, 산드로 토날리. 네, 토날리. 네, 토날리 선수는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워낙 첫 뉴캐슬. 경기, 뉴캐슬 데뷔전에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좋은 활약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다른 골에도 사실은 기점 역할을 토날리 선수가 다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수비 커버도 잘해줬고요. 볼 배급은 원래 잘하는 선수고, 거기서 공수를 오가면서 링크업 플레이 뿐만 아니고 이 팀에 그동안 좀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힘을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기마당 이스나 조엘링턴이나 기존의 미드필더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토날리가 가세를 함으로써 이 팀에 다른 옵션이 하나 긍정적으로 생겼네라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첫 경기 봐서는 또 3명의 역할 분담도 나름 잘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뉴캐슬이 토날리 영입 효과는 첫 경기부터 봤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긍정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3미들 대 3미들로 하면은 거의 최강급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조금 봐야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뉴캐슬이 그 중위권 팀하고 뭐 이렇게 시속 게임 허리 싸움을 하다가 완전히 그거를 제압하고 했던 경기보다는 좀 위험했던 상황에서도 그냥 무승부가 되거나 지는 것을 면했던 이런 경기들이 있고요. 장기 레이스에서 올 시즌에는 사실은 첼시도 이제는 올라왔고, 첼시가 미드필더 많이 데려와서 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다는 게 다른 팀 뉴캐슬이 아무리 그래도 첼시보다 아래다. 다른 팀들도 지금 미드필더들이 보강이 꽤 많이 된 팀이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중하위권 팀들이. 제가 답변은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근데 아스날도 앞서요. 제가 보면 뉴캐슬보다는. 아스날도 위에 놓으실 거예요? 그럼요. 진짜로? 네. 그러면 뭐 갑자기 이건 번외지만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봅니까? 첼시 어느 아스날? 팀? 제가 돈 물어보는 이유가 액수로야 첼시가 위죠. 돈 액수로야 첼시가 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경전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토날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선수는 로드리. 네, 로드리. 로드리 선수는 이제 혼란의 그 첫 골을 타포스트에서 헤딩으로 그쵸.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골에도 이제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팩 감독이 전진해서 중거리 슈팅 찬스 공간이 나왔을 때 때려라. 그런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로드리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중거리 슈팅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공격적으로 가세해서 무언가 포인트를 올리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그것이 이제 올 시즌 특히 첫 경기부터 발현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이 홀딩 역할, 볼 배급,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잘해주죠. 네, 잘해주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골에도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혼전 상황에서 세컨볼에서 또 본인이 또 직접 득점을 하면서 이날 한 골과 한 개 어시스트, 두 골에 모두 관여하는 이런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로드리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리지만 커리어 중에서 특히 맨시티에서는 가장 공격 포인트가 많을 시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내용적으로 그렇게 지금 로드리 선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입니다. 네. 엔소 페르난데스는 그날 경기처럼만 꾸준히 하면 그냥 올 시즌 한 시즌으로 그냥 완전히 월드 클래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네. 축구 지능, 움직임, 패싱, 킥, 뭐 링커 플레이, 뭐 수비 커버, 컨트롤,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나이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기량이. 네. 이미 월드 클래스 레벨 그 플레이만 지속을 해주면 그냥 월드 클래스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소 페르난데스는 성장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고요. 월드컵을 기점으로.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라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라리가는 제가 중앙 미드필더 그냥 두 명만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용,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입니다. 네. 완전히 납득이 가는. 납득이 가죠. 네, 네. 벨링엄 선수는 아까 뭐 엔소 선수 뭐 모든 걸 잘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엔소 선수가 포르투갈에 있을 때부터 제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벨링엄 선수도 정말 모든 것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레알 팬들은 당연히 기분 좋고 잉글랜드 팬분들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링엄에게 앞으로 잉글랜드의 운명을 좀 맡길 수 있겠다. 또 장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벨링엄 선수 뭐 그날 보여준 퀄리티면은 충분히 뭐 여기 안 들어가면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매치데이 1의 MVP가 벨링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프랭키 데용 선수는 이날 또 바르셀로나가 아까도 뭐 쿤데 선수 말씀도 드렸지만 하피냐 선수 이제 퇴장부터 아주 전체적으로 뭐 심판 판정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상한 이제 경기를 바르셀로나도 치르는 와중에 역시 더용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투했어요. 그래서 프랭키 더용 선수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 더용 선수의 그 분투와 그 분투의 클래스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진이 사실은 이게 조금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을 봐야 되나, 그냥 골수로 그냥 해야 되나. 공격수는 골 아닙니까? 골이죠. 결국 골로 갔어. 결국은 골이다. 공격수는. 첫 번째 선수는 알렉산더 이삭. 네. 골 넣는 움직임, 슈팅 결정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성장을 조금 더 했다. 물론 두 번째 득점은 콘사 선수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이에요. 네. 거기서 컨트롤 잘못해서 그냥 뺏겼는데 그 와중에 근데 칩샷으로 넣었어요. 네, 이삭 선수가 침착한 부분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삭 선수의 그 성장을 또 성숙된 어떤 그런 움직임, 결정력을 또 볼 수 있는 경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삭 선수는 저 결정력 기복 없어지고 부상만 없으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삭을 4-3-2-1에 2에 오. 약간 처진 왼쪽에 네. 스트라이커로 좀 배치를 시킬게요. 4-3-2-1의 오른쪽은 부카요 사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카. 부카요 사카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만족하시죠? 플레이했고요. 네. 그런 평상시 하던 정도만 하면은 베스트 11 들어가는 선수죠. 맞아요. 네. 거기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장담은 못하죠.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원더골이 있어요. 플러스 원더골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그럼요. 아니 그거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나서 엘링 홀란입니다. 네. 골수. 네. 네.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번 라운드의 전 경기를 다 봤거든요. 내용적으로 사실은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잘한 공격수는 누구예요? 울버햄튼의 쿠냐예요. 네. 쿠냐 선수가 제일 잘했어요. 네. 그리고 뭐 니콜라 잭슨도 나쁘진 않았고 했는데 문제는 골입니다. 네. 골을 못 넣었어요. 홀란 선수는 골을 넣었습니다. 2골. 벌써 또 2골이에요. 예, 공격수는 결국은 결정력이 있어야 되고요. 홀란 선수 저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약간 혼난 거 아닙니까? 2대0이면 이제 끝날 때는 이제 관리를 좀 하고 무리하게 공격 투입을 안 시키고 볼을 관리를 하고 이제 끝내는 게 맞아요. 혹시 볼 소유권을 잃으면은 남은 시간에 바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내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전에 끝내는 게 좋아서 그래서 베실바가 투입을 안 했는데 이제 홀란 선수가 거기다 대고 왜 빨리 안 줘? 안 주냐 1초만 하니까 남아도 나는 골을 경기 넣고 끝나고 싶어. 펩이 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전반 막판에는 원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안 취임 안 시킨 게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짧은 시간이 남았어도 홀란 선수는 자신의 슈팅 기회를 최대치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쵸, 속에서 원래- 그렇게 한 거죠. 원래 홀란드 성격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끝나도 끝나지 않은 그런 성격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4-3-2-1 끝이 났고요. 이제 라리가 공격수를 4명이나 넣었어요. 네, 저는 이제 왼쪽에는 멤피스 데파이 선수, 오른쪽에는 쿠보 다케우사 선수, 그리고 이제 중앙 투톱에는 베티스의 윌리안 조세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선수. 데파이는 교체 투입인데도 넣어요. 윌리안 조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선수와 이제 데파이 선수가 모두 이제 교체 투입인데 교체 투입으로서의 임팩트는 정말 확실했기 때문에 선발로 뛴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골은 그래도 데파이 선수 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데파이 선수 진짜 골도 그 언더골 쿠팡 제대로 플레이 시리즈에 이어서 계속 이제 언더골을 터뜨리고 요즘 데파이 선수 기분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데파이가 이 정도 하면은 선발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즈만 데파이 조합으로 애초에 네.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시메오네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파이 선수가 부상만 없으면 올 시즌 아틀레티코의 뭐 라리가 그리고 유럽에서 경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선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쿠보 선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크로스를 받아서 골도 넣었지만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도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날 지로나의 우크라이나 콤비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제 이기진 못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어쨌든 쿠보 선수의 전체적인 퍼포먼스와 또 한 골이 있었기 때문에 쿠보 선수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드리구 선수는 뭐 잘했어요. 그리고 호드리구 선수는 완전히 이제는 스텝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에 비해서 약점이 좀 더 있고 확실하게 스텝업을 못했나라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미 그거는 좀 옛말이 된 것 같고, 호드리구 선수도 이제는 완벽하게 올라선 이제 브라질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벤제마 선수가 더더군다나 지금 떠난 레알 입장에서는 호드리구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활약에다가 골까지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윌리안 조세 선수인데 뭐 프리미어리그도 잠깐 이제 왔다 갔습니다만 이 윌리안 조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보다 뛰는 시간은 좀 적게 받아요. 네. 여기 베티스가 이제 두 선수가 이제 통상 뭐 유럽 무대 나가고 라리가 하고 이러면은 좀 나눠 뛰는 경향도 있고, 한 선수가 좀 전반에 나오면은 다른 선수가 또 후반에 나오고 이렇게 약간 플래툰 시스템처럼 좀 나누어 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좀 더 주전이고 조세 선수는 조커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왔을 때 보여주는 임팩트는 제가 몇 개월 봤을 때는 오히려 윌리안 조세 선수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태다. 그러니까 나이는 이미 뭐 30줄을 훌쩍 넘기는 했습니다만 조세 선수의 그 교체로 나왔을 때 확실한 임팩트,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94분 50몇 초에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티스 대 비아레알전이면 이게 라리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나중에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맞대결에서 조커로서 아주 훌륭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막판 결승골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멋있는 헤딩으로. 그래서 저는 조세 선수는 꼭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멤피스 데파이, 윌리안 조세, 호드리구, 쿠보 다케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4-2-4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까지 일찍 끝나다니. 원래 그렇게 이게 일찍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왜 지금 이렇게 30분을 했어요. 30분은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아이고, 제가 두 분이랑 오랜만에 또 이런 걸 베스트 11 같이 해서. 아니, 근데 이제까지 제가 MC를 봤었을 때는 항상 1시간이었단 말이야, 베스트 11이. 근데 동유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게 확실하게 좀 줄었네요.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비스트 11 할 때 요 정도로 끝난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선수. 이견은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렇죠. 기운이 아니, 디테일하게. 그렇죠. 네, 기운은 네, 있죠. 이견은 당연히 있죠. 있죠. 네, 네, 있는데 이렇게 빨리 했다는 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육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축구도 사랑하는 거. 제 인생에는 육아와 축구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남편은 없어. 미안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